안녕하십니까.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1: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싱코폴 투자자문사의 이준구 자문역입니다. 10월 17일에 보내드리는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 삼성전자의 10만, SK하이닉스의 50만원 돌파가 기대되는 이유와 돌파 시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주의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이번 주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전력과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 전지주의 상승 공통점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본격적으로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자, 먼저 삼성전자의 10만원 돌파가 기대되는 이유를 보면요, 실적과 코스피 지수를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가 97,400원으로서요, 역대 최고치인 96,800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죠. 올해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83%, 9월 1일 저점 대비해서도 45%였어요. 단기에 급등 양상을 보였죠.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 영업이익과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2021년도 96,800원 최고가를 찍을 때 영업이익은 51조 원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35조 원 전망이 되고 내년에는 59조 원 예상되죠. 내년 영업이익을 땡겨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역대 최고로 나왔던 해는 바로 2018년도입니다. 58조 원. 근데 이때 주가는 겨우 6만 원에 불과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58조 원 영업이익이 나올 때는 주가가 더 6만 원 전후에 있고 51조가 나왔을 때 주가가 96,800원.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바로 코스피 지수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58조 원 나올 때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 불과했다는 얘기예요. 2021년도 96,800원 찍을 때 코스피 지수가 3,300포인트, 30%가 넘는 지수가 더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거보다 더 2배 높은 60%가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해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3,700 중반대죠.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 할 때 코스피 지수는 한 4,000선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지난 2021년도 코스피 지수 3,300에 비해서 20%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2018년도와 21년도 코스피 지수와 주가를 단순 비교했을 때 2배 차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40%의 삼성전자 주가가 높다 하면은 96,800원에 40%면 13만원 초중반이 되겠죠.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SK하이닉스도 볼까요? 올해 상승률이 167%, 시가총액 2위 종목이 급등이죠. 9월 이후 누적적으로 봐도 72% 단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29일 날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20%가 높았죠. 우리가 10조 원 전후로 봤는데 12조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10조 원 초반대를 보고 있죠. 더 좋아질 걸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이 29일이다. 그러면 그 전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왜? 좋은 재료, 호재성 재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부분에 봐서
삼성전자는 29일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후까지는 아마 상승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하지만 우리가 50만원, 100만원, 그러니까 5단위와 10단위 심리적인 저항선이죠. 저는 SK 하이닉스가 29일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건 조금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건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10만 전자, 50만 닉스 가격적인 부담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더라도 조정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13만원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해서 소재 부품 장비주들 중소형 종목들을 보유들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은 비중을 지금 오를 때마다 축소할 종목과 비중을 확대해야 할 종목들에 대해서요 알아보도록 하면요. 자, 우리가 비중 확대 종목 먼저 보면은 뭐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72%, 45% 급등할 때 중소형 소재 부품 장비주도 급등했죠. 근데 먼저 상승을 해서 9월 달에 오르지 못한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이 있다랬죠. SN, STEC, 이오 테크닉스, 월덱스, 두산 테스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월 25일 날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군들을 선택 리스크라든지 또 수익률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4개 종목을 한 번에 묶음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종목군들은 아직도 조정시마다 물량을 늘려가도 되지 않나 해서 이 종목군들 아직 사상 최고가 돌파를 못했는데요. 최고가 돌파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자, 먼저 SNS텍 그렇죠? 자, 이제 출발 신호가 나왔습니다. 연중 고점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한 400원 약보합 수준으로 멈추고 있는데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지금 오늘까지 나흘째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죠. 거래량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수급 쪽으로도 훼손 모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예, 나흘 동안에 보면은 오히려 이 개인들이 소폭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가서 옆으로 세워놓는데 그 종목을 크게 띄웠던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즉, 더 주가를 띄우겠다라는 의사표시로 봐도 된다. 그렇죠? 자, 이 SNS텍 같은 경우 지난 8월 하순경에 이 57,700원 고점을 찍고 9월 내내 이 5만원 초반대에서 머물렀다가 이 10월 들어서 이제 재상승하는 모습이죠. 추가적인 상승. 이런 종목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비중을 늘려도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월덱스 오늘은 좀 낙폭이 크네요. 750원 하락한 25,050원인데요. 자, 월덱스는 부품주지만은 우리가 비포 마켓이 아니라 애프터 마켓에서 나가는 부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뒤늦게 상승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비포 마켓에 있는 원위 QLC라든지 하나 머티리얼즈 좀 크게 올랐습니다. 얘네들 크게 올라서 쉴 때 월덱스 상승한다. 그러면 들어올랐고 또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SNS텍만큼 우리가 강조해드렸던 것이 두산 테스나죠. 이거는 심리면 잘 보자 그랬어요. 실적이 상반기에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쁘지만은 3분기 분기별로 끊으면은 3분기 4분기부터는 이제 회복세에 들어가서 내년에 상당히 좋아진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두산 테스나 그리고 했던 것이 이오 테크닉스죠. 지금 저는 가장 우선순위로 잡는다라면 SNS텍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잡아달라. 그리고 안정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이오테크닉스 정도로 우리가 압축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종목군들 조종시마다 비중 늘려가도 되고요. 자, 반대로 좀 비중을 축소해야 할 종목군들, 이번에 삼성전자가 10만원 돌파되고 SK하이닉스가 50만원, 저는 단기 휘날렛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라올 때 좀 비중을 계속적으로 줄여 나갈 종목은 주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코미코, 동진 세미캠, PSK, 하나마이크론, 다들 바닥권에서 강조해 드렸던 종목군이죠. 자, 코미코 이 8월 달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 많이, 다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이에요. 지금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죠. 우리 지금 회원방에서는 지금 코미코를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줄이겠습니다. 우리 목표가 12만원 봤었죠. 이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0만원, 10만원 돌파되면서 휘날려 나오면은 이제 나머지 물량도 지금 정리할 예정으로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동진 세미캠도 우리가 이 3만원 전후에서 강조 많이 해드렸죠. 지금 43,000원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받고 최근 9월 달에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일단은 비중을 올라올 때마다 줄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하나마이크론도 우리가 9월 초순에 한번 상승하고 옆으로 세워놓을 때 강조해드렸고, 자, 그리고 PSK, 우리가 PSK는 완전히 바닥권 2만원 초반대 말씀드렸죠. 우리가 PSK 추천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제2 공장이 완공돼서 이제 장비가 반입이 된다. 미국의 제1 공장 지을 때 PSK가 장비 납품한 경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비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주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는데, 이렇게 9월 달에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0만, 10만 휘날레 가능할 때 그때를 이용해서 장비, 소재, 부품 종미주들 비중을 늘렸다가 정리를 하시던지 오를 때마다 줄이는 그러한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주 들어서 한국전력과 LG에너지 솔루션 등 2차 전지주들이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 상승 공통점, 지금 이 종목을 따라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주식을 계속 투자하다 보면은 이 활용 방법을 알면은 우리가 바닥에서 좋은 종목을 잡을 기회가 앞으로 많다니, 그거를 활용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한국전력 연초에 100% 올라가서 4만원 고점 찍고 지금 한 3개월째 조정을 받다가 요번에 10월달 들어서 고점 돌파하는 양상 보이고 있죠. 우리 회원분들한테 10월 10날 매수 발송 문자를 보내드려서 현재 한 21% 정도 수익권이죠. 우리가 그때 상승 논리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기요금 현실화와 3분기 실적의 분기 최대 전망. 그러니까 실적 3분기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전기요금이 현실화돼 인상이 되면 실적이 더 좋아진다니 상승 논리 충분히 가능하죠. 수급 쪽으로도 주가는 옆으로 3개월 동안에 행보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호하죠. 심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전력이 9월 달에 지수가 그렇게 좋을 때도 못 올라간 이유가 바로 4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이죠. 9월 말에 전기요금 동결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상승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이제는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심리면 잘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볼까요? 뭐 포스코 푸체엠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푸체엠이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2차 전지주가 9월 달에 못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입니다. 10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판매가 당연히 덜 팔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2차 전지주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 주가 상승을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근데 10월달 들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로 인해서 보조 폐지가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되면은 그 악재는 이제는 소멸 단계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악재, 나쁜 소식이 있을 때 그거를 앞두고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요,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 크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화면 우측에 있는 것이 한국전력의 일봉 모습이죠. 35,000원 3개월 동안에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지지 삼아서 안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전기요금 동결이 됐는데도. 그리고 상승 전환되면서 금일 7%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 밑에 작은 박스가 있는 것이 포스코 푸체엠의 일봉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자,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 당연히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안 빠지다가 폐지가 실행되면서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주식 투자할 날이 상당히 많은데요. 계속적인 이유로 악재가 나와서 안 빠지는 종목은 계속 나오고 그것이 소멸되면서 주가 상승한다. 우리가 주식이 크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올라간 이유를 알기 때문에 더 갈 것 같이 가서 매수를 쉽게 하지만요. 이렇게 하락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가 안 나가죠. 더 빠질 것 같은 우려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정확하게 저점을 안 다루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악재에도 주가가 안 빠지면 크게 오른다. 이 부분 반드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에서 우리 지금 한국전력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이 있죠.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고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포스코 푸체엠 2차 전지주들 심리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좀 단기 상승은 부담이 돼도 완급 조절을 거치면서 일정 반도체처럼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의미 있는 반등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